안녕하십니까, 직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화치료의 시대 그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영진, 출판사는 아침 사과입니다. 참고로 저자 이영진 선생님은 닥터 신만이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4장 노쇠세포. 노화되어 죽어야 할 세포 중에는 안 죽고 버티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멈춰서 성장은 하지 못하는 세포이며 증식 능력을 상실한 세포이면서도 또 사멸되지는 않고 살아있는 세포가 바로 노쇠세포입니다. 노쇠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사멸되지 않는 스위치를 켜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멸세포를 막는 단백질이 늘어남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노쇠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암 억제 물질들도 사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가 노쇠세포로 되기 전까지 분열할 수 있는 횟수를 헤이플릭 한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노쇠세포가 단순히 세포 분열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과 노화의 가속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쇠세포가 숫자도 적고 면역 기능도 좋게 하므로 노쇠세포가 생기더라도 대개는 제거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쇠세포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를 제거해야 될 면역세포의 기능은 점차 줄어듭니다. 20살까지의 젊은 나이에서는 노쇠세포의 숫자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면역 기능도 좋아지므로 노쇠세포가 생기더라도 대개 제거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노쇠세포의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40대가 되면 전체 세포의 5%에 이르고 50세 이후에는 매년 0.5%씩 늘어나 70에서 80세가 되면 20%까지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제거해야 될 면역세포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쇠세포는 면역 감시로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생성되는 노쇠세포의 속도가 면역세포에 따른 제거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인계값에 도달하면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될 때 노쇠세포가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장기와 조직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세틴은 잠재적인 노쇠세포 제거제로 노화세포 축적의 부담을 줄여 면역체계가 노화세포 축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쇠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은 처음에는 조직의 회복 반응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이가 들고 면역 기능이 차차 줄어들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쇠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로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주변의 정상세포들도 노쇠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좀비세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노쇠세포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먼저 내적 요인입니다. DNA 손상 및 DNA 복구 결함입니다. 세포는 늘 손상됩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는 과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늘 다치고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DNA의 손상은 세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손상이 많아지면
세포는 손상을 감지하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려는 상태로 전환되므로 노쇠세포가 됩니다. 또한 손상이 적더라도 DNA 복구가 실패했을 때도 노쇠세포가 생성됩니다. 텔로미어 길이 변화 또는 손상. 나이가 들어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이가 짧지 않더라도 손상이 축적된 세포는 노쇠세포가 됩니다. 암 유전자의 활성화. 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세포의 노쇠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암의 초기 단계와도 연관이 있으며 노쇠세포의 축적을 가속합니다. 후속 유전적인 변화. DNA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생활습관이나 환경 요인으로 특정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생활습관이나 오염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특정 DNA에 메틸기가 추가되어서 원래 DNA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포의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세포가 노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덜 만들어지므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노쇠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항산화 물질이 항노화 기능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만성염증. 노쇠세포는 염증성 분비물을 분비하여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노쇠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사람에게 노쇠세포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외적인 요인입니다. 흡연과 환경오염과 독소, 그리고 과도한 열량 섭취와 고혈당 비만. 고혈당 식단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고혈당과 비만까지 생기면 노쇠세포의 생성 속도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소식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노쇠세포의 생성과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의 유전자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노쇠세포의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자외선과 방사선 노출, 그리고 운동 부족과 자식 생활, 이러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노쇠세포는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노쇠세포로 전환되면 손상이 퍼지지 않고 국소화되어서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돕습니다. 또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죠. 이는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손상된 세포가 무분별하게 증식하며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쇠세포가 면역세포를 유인하여 자신을 제거하도록 돕는 항암 기전으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지죠. 첫 번째 기능으로는 암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포 DNA가 돌연변이 또는 손상되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여 노쇠세포로 전환시키면 해당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노쇠세포는 생존을 위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 장치인 셈이죠. DNA가 암세포가 되기 전에 노쇠 상태로 들어가서 세포의 주기를 멈추게 함으로써 종양 형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암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에 이바지합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노쇠세포는 조직의 회복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신속히 제거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죠. 노쇠세포는 면역세포를 해당 부위로 유인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피부나 간에 중요한 이런 장기에서 재생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경우 노쇠세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면역세포들이 모여들게 하며 성장인자도 분비하며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이러한 노쇠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세포가 제거하며 그동안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노쇠세포 제거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노쇠세포를 제거하는데 좋은 생활 습관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서 3회에서 5회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회당 30분에서 60분의 유산소 운동은 세포가 노쇠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5개월에서 3개월 시행한 결과 노쇠한 면역세포에서 증가하는 단백질인 P16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과체중 여성의 넓적다리의 지방 조직 내에서 노화세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만성염증을 줄이고 노쇠세포 축적을 예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한 그룹이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잔 그룹보다 염증 반응 수치가 평균 25%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노쇠세포의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노인에게서는 수면 부족이 단 하루만 지속되어도 혈액 속 노쇠세포에서 증가하는 단백질의 수치, 좀비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장기간 불면증이 있는 여성의 혈액에는 충분한 수면을 하는 여성보다 노화된 면역세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노쇠세포 축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BMI 지수가 25 이상인 과체중 그룹에서는 노쇠세포 축적 시에 증가하는 단백질 지표가 정상 체중 그룹보다 40% 더 높게 나타났죠. 체중 관리는 노쇠세포 축적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노쇠세포와 염증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쇠세포 관련 지표와 염증 수준이 20% 이상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노쇠세포 제거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먼저 열량 제한입니다. 흔히 소식이라 불리는 열량 제한은 균형된 영양소는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열량을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노화세포의 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량 제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식사법 중에서 노쇠세포 제거에 효과가 있는 그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케톤 식이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처리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해서 노쇠세포를 제거합니다. 자가포식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세포가 노쇠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비약물 요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열량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강력한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므로 아주 중요한 항노화 장수요법입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자가포식 관련 유전자가 40% 더 활성화되었고 노쇠세포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 실천법입니다. 5대2 간헐적 단식. 일주일 중 5일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2일은 열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식이라도 완전히 굶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저열량 식사를 선택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하므로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단식 형태이죠. 단식일에는 하루 열량 섭취량을 남성은 약 600열량, 여성은 약 500열량을 제한합니다. 단식하지 않는 나머지 5일 동안은 열량 제한 없이 평소대로 식사하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에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입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16시간 공복 시간에는 물이나 커피, 차와 같은 열량이 없는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16대8 방식은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짧지만 강렬한 운동법으로 노쇠세포를 제거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18세에서 60세 정상인 3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고강도 인터벌 운동 후 염증 수치 또한 25% 줄었습니다. 다음 사우나의 열 치료입니다. 사우나와 열 치료는 세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우나를 주 3회에서 7회, 회당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용한 경우 장수 지표 중 하나인 열 충격 단백질의 증가와 염증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뒷부분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화치료의 시대 그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영진, 출판사는 아침 사과입니다. 참고로 저자 이영진 선생님은 닥터 신만이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4장 노쇠세포. 노화되어 죽어야 할 세포 중에는 안 죽고 버티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멈춰서 성장은 하지 못하는 세포이며 증식 능력을 상실한 세포이면서도 또 사멸되지는 않고 살아있는 세포가 바로 노쇠세포입니다. 노쇠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사멸되지 않는 스위치를 켜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사멸세포를 막는 단백질이 늘어남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또한 노쇠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암 억제 물질들도 사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포가 노쇠세포로 되기 전까지 분열할 수 있는 횟수를 헤이플릭 한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노쇠세포가 단순히 세포 분열만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과 노화의 가속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쇠세포가 숫자도 적고 면역 기능도 좋게 하므로 노쇠세포가 생기더라도 대개는 제거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쇠세포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를 제거해야 될 면역세포의 기능은 점차 줄어듭니다. 20살까지의 젊은 나이에서는 노쇠세포의 숫자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면역 기능도 좋아지므로 노쇠세포가 생기더라도 대개 제거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노쇠세포의 숫자는 점점 많아집니다. 40대가 되면 전체 세포의 5%에 이르고 50세 이후에는 매년 0.5%씩 늘어나 70에서 80세가 되면 20%까지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제거해야 될 면역세포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쇠세포는 면역 감시로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생성되는 노쇠세포의 속도가 면역세포에 따른 제거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인계값에 도달하면, 특히 면역 기능이 저하될 때 노쇠세포가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장기와 조직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세틴은 잠재적인 노쇠세포 제거제로 노화세포 축적의 부담을 줄여 면역체계가 노화세포 축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발병과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쇠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은 처음에는 조직의 회복 반응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이가 들고 면역 기능이 차차 줄어들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노쇠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로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주변의 정상 세포들도 노쇠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좀비세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노쇠세포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먼저 내적 요인입니다. DNA 손상 및 DNA 복구 결함입니다. 세포는 늘 손상됩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는 과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늘 다치고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DNA의 손상은 세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손상이 많아지면 세포는 손상을 감지하고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려는 상태로 전환되므로 노쇠세포가 됩니다. 또한 손상이 적더라도 DNA 복구가 실패했을 때도 노쇠세포가 생성됩니다. 텔로미어 길이 변화 또는 손상. 나이가 들어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이가 짧지 않더라도 손상이 축적된 세포는 노쇠세포가 됩니다. 암 유전자의 활성화. 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세포의 노쇠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암의 초기 단계와도 연관이 있으며 노쇠세포의 축적을 가속합니다. 후속 유전적인 변화. DNA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생활습관이나 환경 요인으로 특정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생활습관이나 오염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특정 DNA에 메틸기가 추가되어서 원래 DNA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포의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세포가 노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덜 만들어지므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노쇠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산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항산화 물질이 항노화 기능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만성염증. 노쇠 세포는 염증성 분비물을 분비하여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까지 노쇠 상태로 만듭니다. 실제로 만성염증이 지속되는 사람에게 노쇠 세포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다음은 외적인 요인입니다. 흡연과 환경오염과 독소, 그리고 과도한 열량 섭취와 고혈당 비만. 고혈당 식단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고혈당과 비만까지 생기면 노쇠 세포의 생성 속도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소식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노쇠 세포의 생성과 축적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세포의 유전자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노쇠 세포의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자외선과 방사선 노출, 그리고 운동 부족과 자식 생활, 이러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노쇠 세포는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노쇠 세포로 전환되면 손상이 퍼지지 않고 국소화되어서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돕습니다. 또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죠. 이는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손상된 세포가 무분별하게 증식하며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쇠세포가 면역세포를 유인하여 자신을 제거하도록 돕는 항암 기전으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지죠. 첫 번째 기능으로는 암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포 DNA가 돌연변이 또는 손상되면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여 노쇠세포로 전환시키면 해당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노쇠세포는 생존을 위해 암 발생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 장치인 셈이죠. DNA가 암세포가 되기 전에 노쇠 상태로 들어가서 세포의 주기를 멈추게 함으로써 종양 형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암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조직 재생과 상처 치유에 이바지합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노쇠 세포는 조직의 회복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신속히 제거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죠. 노쇠 세포는 면역 세포를 해당 부위로 유인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피부나 간에 중요한 이런 장기에서 재생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경우 노쇠 세포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게 하며 성장인자도 분비하며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이러한 노쇠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 세포가 제거하며 그동안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노쇠 세포 제거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노쇠 세포를 제거하는데 좋은 생활 습관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서 3회에서 5회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회당 30분에서 60분의 유산소 운동은 세포가 노쇠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5개월에서 3개월 시행한 결과 노쇠한 면역 세포에서 증가하는 단백질인
P16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과체중 여성의 넓적다리의 지방 조직 내에서 노화세포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만성염증을 줄이고 노쇠세포 축적을 예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한 그룹이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잔 그룹보다 염증 반응 수치가 평균 25%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노쇠세포의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노인에게서는 수면 부족이 단 하루만 지속되어도 혈액속 노쇠세포에서 증가하는 단백질의 수치, 좀비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장기간 불면증이 있는 여성의 혈액에는 충분한 수면을 하는 여성보다 노화된 면역세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체중관리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노쇠세포 축적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BMI 지수가 25 이상인 과체중 그룹에서는 노쇠세포 축적 시에 증가하는 단백질 지표가 정상 체중 그룹보다 40% 더 높게 나타났죠. 체중 관리는 노쇠세포 축적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노쇠세포와 염증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쇠세포 관련 지표와 염증 수준이 20% 이상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노쇠세포 제거 효과가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먼저 열량 제한입니다. 흔히 소식이라 불리는 열량 제한은 균형된 영양소는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열량을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노화세포의 수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량 제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식사법 중에서 노쇠세포 제거에 효과가 있는 그 방법은 간헐적 단식과 케톤 식이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처리하는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해서 노쇠세포를 제거합니다. 자가포식은 다음 장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세포가 노쇠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비약물 요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열량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강력한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므로 아주 중요한 항노화 장수 요법입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한 그룹에서 세포 내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자가포식 관련 유전자가 40% 더 활성화되었고 노쇠세포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간헐적 단식 실천법입니다. 5대2 간헐적 단식. 일주일 중 5일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2일은 열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식이라도 완전히 굶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저열량 식사를 선택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하므로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단식 형태이죠. 단식일에는 하루 열량 섭취량을 남성은 약 600열량, 여성은 약 500열량을 제한합니다. 단식하지 않는 나머지 5일 동안은 열량 제한 없이 평소대로 식사하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에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입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워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16시간 공복 시간에는 물이나 커피, 차와 같은 열량이 없는 음료는 섭취할 수 있지만 음식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16대8 방식은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짧지만 강렬한 운동법으로 노쇠세포를 제거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18세에서 60세의 정상인 39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고강도 인터벌 운동 후 염증 수치 또한 25% 줄었습니다. 다음 사우나의 열 치료입니다. 사우나와 열 치료는 세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우나를 주 3회에서 7회, 회당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용한 경우 장수 지표 중 하나인 열 충격 단백질의 증가와 염증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뒷부분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